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수시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수시, 정시, 거의 비중이 비슷하죠. 수시가 지금 대학별로 대략 몇 %인지 아세요? 70%. 그 다음에 정시가 30. 근데 수시에서 2월 인원 이렇게 감안한다면 수시에서 한 5%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시도 만만치 않게 모집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있었을 때 10명이 수시에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7명을 선발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친구들이 이제 실제 거기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는 친구들에서 3명을 뽑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집중이 수시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시에 가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틀려도 대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관심은 수시 쪽에 많이 있겠지만 저는 100% 수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내가 수시에 합격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불합격했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재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지도할 때도 너 수시 네가 자신 있어? 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학생한테도요. 처음부터 세뇌를 좀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갈 생각하지 말고 정시까지 네가 원래 수시라는 건 약간 상향을 하잖아요. 수시를 하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정시에 공부를 해서 이 대학에 합격할 만큼 성적을 받아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대부분 입시에서 실패하지는 않고 그 목표 근처까지는 다 도달하는 학생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는 3학년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에 너무 밀접하고 EBS에서도 계속 학생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EBS 선생님들 되게 착하십니다. 아주 친절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학생들 눈치 보기 바쁘지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 한마디도 못 꺼냅니다. 얘가 정말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학교에 아침에 가긴 갔는데 하루 종일 안 졸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실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 없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요,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부모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주고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해주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기계는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허투루 쓰는 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누적되고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고 좀 멀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봐요. 학생들은 제일 안 좋은 사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고3 때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봤다 아니면 6월 4일 모평처럼 모평을 봤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냐면요. 선생님 작년보다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은 그대로예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 라고 해서 공부의 그 흐름을 읽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목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4월까지, 5월까지, 만약 6월 모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5월까지는 뭐를 끝낼 거고 그리고 나서 6월 모평 뭘 준비하고 이후에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뭘 끝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능 때까지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끝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EBS의 연계교재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인데 수능 완성이 지금 판매되고 강의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 수능 특강을 언제까지 끝냈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적어도 4월달 그리고 끝내놓고서 5월달 복습을 하고 만약에 6월 모평에 들어갔다라면
학생들의 점수는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냥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수학 문제를 풀고 그리고 1교시를 맞이하죠.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뭐 보충학습이다, 방과후학습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자율학습 전까지 그때 또 수업 듣죠.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저녁 먹고 나서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계획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닥치는 책을 하나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숙제가 있으면 숙제부터 합니다. 뭐 수행평가 대비를 하든 뭐를 하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책을 딱 하나 꺼내요. 꺼내가지고 문제를 풀든 인강을 듣든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수학 문제가 안 풀리네요. 그럼 접습니다. 영어 좀 풀어볼까? 영어 단어라도 암기해볼까?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집어치웁니다. 그래서 국어는 만만하잖아요. 읽히거든요, 국어는. 그래서 국어책을 갖다 놓고 국어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 가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공부는 한 게 맞아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고3이 되면 대부분 다 공부를 해요. 고1, 2 때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 와가지고는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1, 2학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 2학년 때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고 얘기합니다. 실제 고3 사회탐구 같은 경우 1등 컷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50점 만점이거든요. 1컷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의 50입니다. 아니면 48점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점 어려운 문제 하나 틀린 친구는 2등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실수한 친구까지 1등급으로 봐주겠다는 뜻인데 학생들이 요즘은 1, 2학년 때 사회탐구를 다 끝내버리고 올라와 버려요. 끝내버리고 올라오고 탐구도 끝내버리고 올라옵니다. 대부분. 과탐도요. 그래서 3월부터 끝낸 친구들이 이렇게 레이스를 펼친다고요. 내가 뭔가를 쫓아간다라고 할 때 후발주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열심히 내 페이스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만 빠지는 거예요. 저기 앞에 달려가는 사람을 꽁무니만 보고 계속 쫓아가다 혼자 지쳐버리고 마는 그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오버페이스를 해서라도 뭔가 반전을 기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작년보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해줘야 될 얘기 아니면 학생들이 먼저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공부에 대한 계획, 목표를 똑바로 설정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은 재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재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기말고사를 철저하게 대비해서 내신을 좋은 점수를 받아놔야지 수시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겠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7, 8월 이어집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이때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바로 9월 4일 날이죠. 올해는 모의평가가 다 4자가 들어가요. 6월 4일 모의평가였죠. 9월 4일 모의평가입니다. 11월 14일 대수능입니다. 기억하기도 쉽죠. 그래서 9월 4일 날은 이제 수능 전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최저만 넘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다가는요 최저를 못 맞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 고려대 일반전형 뭐 고교 추천 1이라든지 2라든지 일반전형 같은 경우 연세대는 올해 최저를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 고대가 최저가 4합 문과는 6이고 이과는 7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7을 기준으로 할 때 4합 7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영어 1등급 생각하고 나머지 2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가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5배수를 갖다가 선발해 놨는데 만약에
본인이 최저를 맞추면 경쟁률은 현저히 좋아지는 거죠. 내 우선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고대를 가려는 학생이 어떻게 4합7을 못 맞추고 고대를 갈 생각을 했나? 정시에 그 합 평균, 수능 평균으로 2등급 되는 친구가 고대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대, 경희대 가면 다행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나약한, 한 발 물러선 어떤 공부의 태도를 가지니까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에이, 이거 틀려도 최저 맞출 수 있잖아. 이딴 식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약한 공부.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더 강인하게 좀 잡아보는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 날짜별로 아니면 월별로 이런 본인의 계획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요, 가만히 냅둬도 나중에 욕할 거고요, 뭐라고 잔소리해도 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욕먹는 건 똑같잖아요. 한마디 던져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뭐에 대해서 이 아는 체의 어떤 말투로 나가면 애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아는 체가 아니고, 아니 당연히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럼 목표가 뭐냐? 목표에 맞게끔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 맞니? 넌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질문 정도는 얼마든지 그 아들, 딸들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작년 수능이 끝나고 이 기사들이 올라왔었거든요. 2019 불수능, 수학영어 4등급 서울대 합격, 수시 217명 미충원, 혹한 속의 불수능 국어 특강에 엄마들 몰렸다. 엄마들이 왜 가요? 엄마들이 수능 보나 봐요. 자리 맡아주러 간대요. 자리 맡아주러.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강남에 어느 이 오프라인 강사가, 이 온라인 유명한 강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자리 맡아주려고 전날 저녁부터 대기하기도 하고 새벽 4시에 가서 줄 서 있대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요.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냐?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 공부해도, 학교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굳이 사교육 들여가지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년에 국어가 무지 어려웠잖아요. 이거를 저 무지 비난하고 다닙니다. 이러면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1교시예요, 1교시. 수능날 그 긴장감 속에 1교시에서 어려워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압니까? 그 어려운지 쉬운지? 야, 이거 잘 안 풀리네, 이 정도 느낌밖에 못 갖거든요. 그러면서 아울러 플러스 어떤 느낌이냐면 나 망했다, 나 망했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니면 1교시를 그렇게 어렵게 낼 거면 국어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1교시 자리를 내놓던지요. 이게 가나다 순으로 매겨진 것 같아요. 국, 수, 영, 탐.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이 순서가 국어부터, 대한민국이니까 국어? 그게 어느 때 시대인데요. 아니면 영어로 해가지고 하든지, 영어부터 잉글리시 2부터 시험을 보든지요. 아니면 한국사부터 시험을 보든지. 어렵게 낼 거면 학생들이 1교시에 멘탈 나가잖아요. 1교시에 멘탈 나가면요, 2교시는 애들이 신경도 안 써요. 이래저래 수학은 포기했거든요.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반전을 기할 거라고 그러면서 영어부터 열심히 푸는데 영어도 만만치 않게 안 풀리죠. 탐구도 마찬가지. 그날 하루 다 죽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가 어려워지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저희 반에 그 어렵다는 국어에서 100점이 2명 있었어요. 100점은. 이 10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다른 과목을, 이 친구가 국어는 100점 맞았는데 수학을 2등급 받고 영어 2등급에 탐구 3등급을 받았는데 서울대 본인이 수시에서 지원한 학과를 정시에도 가더라고요. 실제 이게 저예요. 좀 많이 다른가요? 한 2년 전인데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네요. 예. 부모님들도 느끼시죠? 예.
저도 나이가 있어요. 예, 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20살이니까요. 예,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은 이 글을 다 읽죠?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학생들은 한자 요즘 잘 모르죠. 예, 배울 학자 어디서 많이 봤죠? 요즘 학생들이요, 배우는 거 정말 잘해요. 배우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기만 해요.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쭉 수업 듣죠. 그리고 인강, EBS 인강만 들을 것 같습니까? 사설 인강 요즘 프리패스로 무지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인강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강의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지 강의를 보고 있는 건지는 학생 표정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강을 들으면서 그런 해맑은 미소가 나옵니까? 상상이 됩니까? 아, 너는 공부가 즐겁니? 그러면 성적도 나왔겠죠. 그런데 인강 선생님들의 이 화법이, 화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어머님들도 가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듣는 거를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에 가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가위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찾는데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는데 가위가 안 나오네요. 결국은 가위를 못 찾았습니다. 자, 집에 가위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저는 가위를 못 찾았어요. 그렇다면 집에 가위가 없는 거랑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배운 게 머릿속에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고 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문제에 적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 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 때문에. 배웠으면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실제 학생들은 들으면 다 끝난 줄 알아. 학생들 몇 명 있던데 니들 천재 아니야. 들었다고 다 기억되는 거 아니거든. 들었으면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 공부는 했는데 문제는 안 풀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랍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과 습이 거의 2대8 가름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습에도 2대8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게 2시간이었다면요. 그거를 복습하고 반복하고 하는 게 8시간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 해낼 수 있는데 학생들은 절대 지금 상황에서 이걸 지키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학생들은 이 학이 자연스러우니까 양이 늘어납니다. 요즘 학생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녀입니다. 뭐에 대한 양을 치는지 아세요? 문제에 대한 양을 칩니다. 문제집에 대한 양을 쳐요. 그러니까 이 책 문제집 한 거 풀고 났으면 또 이 문제집 다 건드려요. 그리고 끝까지 푸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한 3-4페이지 풀고 또 책 산대. 아니, 본인이 사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딴 사람이 사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풀려니까 저기 더 좋은 책 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삽니다. 이게 충동구매죠. 한 번만 제대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권이 저는 수능 특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계율 70%라고 한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21문항이 연계율 교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실제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야, 이거 내가 풀어봤던 연계교재 문제구나 이런 느낌 거의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에서 어떻게 느낄 건데요? 잘 못 느낍니다. 실제 보면. 그런데 국어 같은 거나 영어 같은 건 느낌이 다르죠. 왜? 지문을 아니까. 읽어봤던 지문이거든요. 근데 수학은 약간 다르죠. 그래도 그 한 권을 제대로 풀어낸다면 실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30문제 중에 적어도 21문제는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25문제, 6문제까지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냥 이 책 저 책 풀다 보니까 자기가 풀 줄 아는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집을 갖다가 그걸 뺏어버리고 다 풀었다길래 뺏어버리고 똑같은 책을 주고서 다시 풀어봐 그랬어요. 몇 페이지를. 그랬더니 결국 본인이 처음 풀었을 때 맞았던 문제는 또 맞추고요. 틀렸던 문제는 여지없이 또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왜 틀렸고 이런 걸 다시 맞추기 위한 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습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평가원 기출문제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라고 하니까 이 기출문제의 바운더리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 잘 보시면요. 전국연합, 그 다음에 뭐 평가원 문항, 그 다음에 특수목적대, 사관학교, 경찰대 문항까지 다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풀다가 학생들이 페이지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원 문제만을 기출문제로 한다는, 왜? 시험 기간에 맞춰서 보라는 얘기죠. 전국연합을 원하십니까? 그럼 전국연합 기출문제를 풀어보듯이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을 보고 있다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우선적으로 봐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5개년을 봐라. 최근 5개년을 봐라. 그 이전 연도 거는 5개년이 다 된 다음에 봐야 돼요. 5개년을 다 한 다음에 그 이전 연도 거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출문제라는 게 이 문제에도요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복고처럼요 옛날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과 학생 있어요? 고3 이과. 고3 이과. 가형 시험 보죠? 옛날 요즘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벡타의 영역을 표시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 그 6월 모평 때 두 문항이나 나왔습니다. 두 문항. 그게 옛날 스타일의 문제예요. 한 7, 8년 전, 10년 전에 유행했던 거. 또 저희 때 유행했던 거.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그 수학에 그거 있잖아요. 수학에 그거 있잖아요. 예. 정식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책에 그런 문제가 세고 셌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느낌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등급 컷입니다. 요번. 이게 6월 모평의 등급 컷이에요. 여기 하얀색이요. 요거는 작년 6월, 9월 대수능. 6월, 9월 대수능. 보시면 조금 쉬웠죠? 아니요. 제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요 점수가 똑같은 거고요. 요 점수 조금 쉽게 나온 겁니다. 다르게 보이죠? 달라지는 게 맞아요. 수학은요. 일단 어려운 문제가 4점입니다. 그런데 등급컷 89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4점 2개에 3점 하나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점 2개에 3점 하나 틀리는 친구가 많을까요? 4점 3개 틀리는 친구가 많을까요? 4점 3개가 많죠. 그러니 4점 2개에 3점 하나 틀려가지고 1등급 받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잘 안 나타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1등급은 몇 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92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문항. 가형은 몇 문항? 세 문항. 그런데 사실 나형의 두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 21번과 30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과 30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능 특강 정말 한 권 제대로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 연습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점수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1등급을 받으려면 92점을 받아야 된다. 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92점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형 보시면 2등급은 80점. 5개까지 틀린 겁니다. 5개 틀린 거고요. 얘는 몇 개 틀려야 돼요? 4개 틀려야 되는 겁니다. 4개. 근데 3점짜리에서 요번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한 문제가 25번 문제를 제일 많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 3점까지 학생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형의 특징을 보시면요. 한 문제 틀리면 등급 날아가 버립니다. 가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영의 학생들은 3등급, 4등급까지가 수학 실력이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제 제자 중에 저희 반 학생 중에 의예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6월, 9월 수학이 3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지를 받으면 30번을 한 70분 동안 풉니다. 그리고 풀리면 푸는 거고 안 풀리면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문제 풀어가지고 제출해버려요. 그래서 앞에서 실수를 몇 개를 하고 나니까 3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수능날, 저희는 기숙학교라서 아침에 수능 시험장도 같이 손잡고 가는데 손잡고 가면서 애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얘야, 우리 30번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자. 제발. 이러고 했는데 끝나고 딱 왔더라고요. 선생님 96점이에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번 선생님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3번 검토를 했는데 30분 남아가지고 잤대요, 그냥. 원체 잘하는 친구니까요. 30번을 도전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 목표가 여기예요. 근데 왜 30번을 쳐다보고 있니? 시험 끝나면 학생들이 이럽니다. 선생님, 저 30번 요번에 맞췄는데요. 실수를 많이 해서 80점이에요. 너 뭔데? 너 80점이야. 그러니까 30번 맞춘 80점이라고 수능 성적표에 나온다면 그 짓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 짓 할 게 아니고 기본 유형을 착실하게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안 적어놓고 5등급을 적어놓은 이유 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부모님들? 요번 6월 모의평가 성적표 나올 거잖아요. 자녀들 성적 확인하시겠죠? 나영에서 만약에 수능 성적표에 몇 점인지 안 나옵니다. 등급은 나와요. 거기에 5등급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책을 다 찢어버리세요. 이건 공부한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아니, 32점을 받아놓고 공부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점, 3점짜리만 다 맞춰도요 48점이에요. 4점짜리 공부 하나 다 틀려버려요. 그래도 48점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라고요, 인간적으로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 나영에서는요, 공부 조금만 하면 몇 등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얘네 다 이상이죠. 수학이 나영에서 점수 따기 정말 좋습니다. 표점도 괜찮고요. 네. 가영은 조금 높죠. 얘네들은요 3점까지는 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래서 본인의 이런 내신 컷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에서 1등급을 원하면요 2개 이내로 끊으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개 이내. 그 다음에 2등급을 원한다면 3개에서 4개 이내로 끊어주셔야 돼요. 4개 이내로 끊어주셔야지 2등급이 보장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맞추는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계를 거쳐가야 될 테니까 내가 지금 70점을 받고 있는데 아니 내가 100점 맞는 공부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70점 맞고 있다면 기본 유형에 착실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쉽게 주어지고 있는 25문장을 다 맞춰야 된다. 그게 수능 특강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강만 그냥 드립다 받지 문제 풀고 혼자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없었다라는 거를 이 점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항으로는요 대부분 학생들 다 알아요. 문항이 이번 가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른 거 다 일단 그 가형에서는 17번, 나형에서는 19번 요 문제에서 걸렸을 거예요. 완성형 문제였거든요. 근데 조금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막상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고 나면요, 실제 가형이든 나형이든 지금 문제는 객관식에서 20번, 21번, 주관식에서는 28, 29, 30번 요 5문항이 변별력 가진 문항입니다. 여기에서 30번은 일단 내게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아져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 가형이든 나형이든
21번 나영의 기준에는 21번, 30번 문항을 제외하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28문항이 구성이 됐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가형 같은 경우에는 29번, 30번을 제외하고 21번, 29번, 30번 요 세 문항이 딱 요번 시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 27번이 기형적으로 올라와 있죠? 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 문제가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여기 29번이 똑같아요. 29번하고 27번 문항이 풀이 알고리즘이 똑같은 문항인데 수능 특강에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있는 문제였는데 이 오답률 베스트 3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거보다는 나머지들이 더 쉽다라는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정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차피 고난도 이건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21번, 29번, 30번 요 문항들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다라는 점. 21번 나영 같은 경우에 미적분 1이나 수학 2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요. 30번이 미적분 1 문제나 수학 2 역시 여기서 미적분 1이면 수학 2, 여기가 수학 2면 여기가 미적분 1. 그다음 29번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이쪽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형 같은 경우에 30번은 미적분 2, 29번 기하 벡터, 그다음 21번 미적분 2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좀 더 주력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미적분 2입니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학 가형 같은 경우도 미적분 2에서만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가 약한 친구는 이번 6월 모평을 잘 볼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2랑 미적분 1이 7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완화돼요. 수능 때. 지금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능 때 가면요. 수학 2가 12문항, 확률과 통계 9문항, 그다음에 미적분 1 9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확률과 통계 목숨 걸지 말고요. 시간 안배 잘하세요. 수학 2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에서 미적분 2에서 12문항, 그 다음에 기하 벡터에서 9문항, 9문항 나오죠. 9문항. 그 다음에 그 확률과 통계에서 9문항. 12문항 맞죠? 그러면? 예. 미적분 2에서 12문항,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9문항, 기하 벡터에서 9문항. 조금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적분 1에서 이거 몇 문항이 11문항, 미적분 1 11문항.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 2 11문항, 확률과 통계 8문항입니다. 8문항. 이거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문항에 맞춰서 세 과목을 시험 봐야 되잖아요. 학습 안배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요. 사실 대수능이라는 게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요즘 기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학부모님들 만약에 수능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면 단체적으로 청와대에 민원 좀 넣어주세요. 저 찬성합니다. 눌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쉬워져야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에 잘 안 되더라도 정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정시를 아예 팽개치고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거기에 맞게끔 출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지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별력을 가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과한 것 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국 수석하는 학생들이 잠은 충분히 잔대잖아요. 왜 충분히 자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수석하는 친구들이 잠을 충분히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잠을 충분히 자고 할 때 집중해서 한대요. 착각이야. 할 게 없어서 그래. 다 했거든. 그리고 수석하는 친구들이 교과서 보고 열심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본 줄 알아요. 다른 거 다 봤고
이제 딴 거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교과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를, 내 생각대로 남들도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를 갖다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수준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 게 맞지만 수능 때는 분명히 안정화될 겁니다. 근데 다만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번 6월 모평 때 만약에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7, 8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9월 달에 성적 올려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잡냐면요, 6월 모평에다 잡아요. 6월 모평에 기준을 잡고 있어서 내가 7, 8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6월 모평도 다시 풀어봐요. 아, 이 정도면 9월 모평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9월 모평은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 9월 모평의 난이도를 높여버리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수준으로 내면 애들이 상향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요. 그리고 수능은 9월보다도 난이도를 조금 더 높입니다. 그래야지 6월에 나왔던 그 1등급 컷, 그런 점수들이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내가 9월 잘 보고 싶다면 6월을 넘어서 더 수준 있게 공부해야 되고 9월을 넘어서 수준 있게 공부해줘야지 수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딱 저는 엑기스가 이겁니다. 공부 어떻게 해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우리 이성록 선생님이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과정이 개념, 유형, 기출, 실전 연습으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요. 학생들한테 제가 얘야, 탐구 좀 미리 끝낼 수 좀 없겠니? 제가 닥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번에 연휴였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숙제 냈습니다. 탐구 다 끝내고 와. 네가 푼 문제집 다 들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 안 지킨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협박을 해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요, 하는 애들은 해요. 저희 반에 30명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절반은 해와요. 그런데 역시나 절반은 못해요. 못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바빠서요. 고3이 뭐가 그렇게 바쁘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제가 이 연휴 맞이하기 전에 저희 학생 저희는 핸드폰도 소지 금지거든요. 근데 페북으로 학부모에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이번 연휴에 그 가족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넌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니, 왜 애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요? 그냥 조용히 갔다 오세요. 애는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골국을 끓여놓으면 애들이 안 먹을 테니까 그냥 반찬만 많이 해놓고 가시면 돼요. 아니면 돈 얹어놓고 가면 본인이 알아서 다 사 먹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게 냅두세요. 뭐 추억을 쌓겠다고 나중에 안 좋은 추억 쌓으시려고. 개념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탐 공부, 탐구 공부를 해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개념만 공부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개념을 공부했다면 이런 개념을 문제에서는 어떻게 냈는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 당연히 그런 유형들이 있다고요. 아, 이런 내용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더라라는 유형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유형들 중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등장했었는지, 그리고 실전 연습, 이게 중요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올해 3월 전국연합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비문학이 무지 어려웠어요, 국어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상시보다 비문학에다가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아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먹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계를 봤는데 허걱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후다다닥 풀기 시작하는데 뒤는 쉬웠거든요. 문학이라든지 화작이 좀 쉬웠어요. 그런데 쉬운지를 모르고 급하게 푸느라고 다 실수가 이어진 거예요. 등급컷 80점 나왔습니다. 1등 컷이 국어에서 80점 떨어졌어요. 또 그냥 학생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관리요. 특히 수학 아실 겁니다.
수학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뭐 하나에 딱 막혀요. 그럼 좀 넘어갔다 다시 오면 되는데, 요게 풀릴 것 같으니까 잡고 있거든요. 아, 좀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풀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인지를 못합니다. 시간을 인지해야 돼요. 일단은 20, 21, 28, 29, 30번은 10분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일단 패스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를 이런 실전 연습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시험 보려고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은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등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반에서 1등급 학생한테 가서 야, 수학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1등급 학생한테 가서 질문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보다 못하는 애들한테 질문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8등급, 9등급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질문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수학에서 9등급 맞는 애는요, 거의 이렇게 만나 뵙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 그거는 풀어가지고 9등급이라는 등급은 받을 수가 없는 등급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4등급 정도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어도 가서 뭔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봐요. 제 기출 보고 있네. 저의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기출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출문제 입사가지고 기출만 풀어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뭐가 들어옵니까, 문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는 풀겠지만 조금만 틀어놔도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제발 좀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단계. 수능 특강 단계가 딱 요 수준입니다. 수능 특강이. 그러니까 수능 특강만 열심히 해라?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다는데요. 네. 그리고 기출문제 열심히 푸세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수능 특강만 보는 게 아니고 인강 선생님의 교재, 그러면 곱하기 3입니다. 왜? 세 과목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남들이 뭐 내신 문제로도 뭐 몇 권, 개념이라고 몇 권,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니, 제가 1년에 정말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정말 문제 많이 풀었거든요. 거의 1년에 한 거의 15권에서 20권 정도 문제집을 풀어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은 10권 풀기도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학생들이 지가 뭐길래 10권씩이나 푼다고요? 그렇게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늘 가시면요, 학생들 수능 특강책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책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밑바닥에, 아시죠? 그게 공기랑 만나면 시커매지게, 우리 아들, 딸이 손이 시커먼가 보다, 뭐 이게 아니고요. 공기를 만나면 종이가 시커매지게 라인이 생겨요. 그게 허연색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책 앞으로 사주지 마세요. 그거 사줘봤자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공부했으면 하는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그 영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하나에 집중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만 제대로 하면요, 그 하나로부터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붙고요. 그래서 제발 하나만을 완벽하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뭐 이런 얘기는 뭐 뻔한 얘기니까요.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입시 설명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학생들과 얘기해봐요. 국영수는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요. 고3 되면요. 그래서 다 탐구소년, 탐구소녀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후발주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탐구도 망하고 국영수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국어, 영어는 되는데 수학이 안 돼서 수학에 정말 몰빵을 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수학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을 등한시했죠? 떨어집니다. 실제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 정말 이런 현상이 많아요. 재수하는 학생들이 뭐 때문에 재수한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 과목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성적이 올라가요, 그 과목. 근데 다른 과목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학생 때 가는 점수나 재수해서 가는 점수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국수영탐 골고루 해줘야 된다. 골고루 해줘야 된다.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조금 공부 시간을 줄이는 거야. 안배를. 누가 1대1대1대1로 하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은 수학이 끝나 있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가영인데. 그런데 6월 모평 봤더니요. 국어 3등급이죠. 국어가 안 돼요, 얘는. 국어 3등급이죠.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시 때 다 논술만 쓰게 했고요. 수학 잘하니까 수학 논술 보게 해요. 의예과로 다. 그리고 나서 9월이 됐는데요. 탐구가 1등급이 되더라고요. 탐구가 1등급 되고 영어가 2등급 됐고요. 그리고 수능이 됐는데 운도 좋았죠.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고 시험 보는 거 아세요? 얘는 천운이죠. 쉬워도 84점, 어려워도 84점이네요인데 딱 1등급에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등급으로 저는 의예를 보내고 싶었으나 지금은 연대에서 수학과, 연대 수학과 가고 있어요. 정시로. 수학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올라요. 투자를 안 해서 그러지 탐구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면 이 과목들도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져요.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지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바로 느낍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를 그냥 눈치채버리듯이요. 저는요. 무생물이지만 얘들도 느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좋아해 주는지 국어를 좋아해 주는지 얘들도 느껴요. 그래서 얘들이 복수를 합니다. 너가 나 수학 무시했지? 수학이 점수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정시가 갑이지 이런 생각 때려치세요. 대학 가면요. 너 뭘로 왔어? 수시. 너 정시로 왔어. 뭐로 왔어? 논술, 갑. 이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요. 논술이 갑, 그 다음 정시, 그 다음 수시 뭐 이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대학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요 아직 지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계급장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약간 그냥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잘한다니까 좋냐 너? 뭐 이런 느낌이요 저. 그러니까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시가 갑이 아니고요. 수시는 수시대로, 정시는 정시대로 해서 그렇게 노력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져요. 작년에 제가 저희 학교도 뭐 잘하는 학교긴 하지만 저희 반에서 제가 기록을 한번 세웠는데 서울대를 5명을 보냈어요, 제가. 저희 반에서만.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수시도 노력하고 정시도 끝까지 노력했던 친구라는 얘기예요. 물론 정시가 안 나왔지만 수시에 갔어요. 서울대는요 구술 면접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문제 못 풀면 떨어져요 무조건. 그런데 그 공부까지도 정시 공부를 하면서 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런 준비를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험생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만 하고 살아요? 자세가 안 됐잖아요. 또 몇 년 하고 싶어서 그래. 정신을 조금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에 끝내겠다라는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긴박감 이런 걸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정말 내가 이거 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정신 자세 아니고서는 이 상대평가에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뚫으려고요. 그러니까 수험생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뭔 얘기까지 하냐면 제 아들 녀석한테는요 너는 숨만 쉬고 공부만 해 이 얘기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밥도 먹지 마. 더부룩해지니까. 이 얘기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다행히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예. 근데 학생들은요, 옆에서요, 컨트롤 원해요. 잔소리하는 거 싫죠. 그런데 그 잔소리를 안 해서 애가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잡아주지 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 애들이 노트북 켜놓고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뭐 하냐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고죠? 예? 요즘 애들 음악 뭘로 듣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봐요. 유튜브로 음악 듣는데요. 유튜브로요. 음악만 들으면 되게요? 계속 시선은 동영상으로 가 있어요. 이거 1시간, 2시간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지들이 음악 들었지 내가 동영상 보지 않았다고 얘기한대도요. 끝까지 우겨요.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교실에서 면학하려고 그러면 노트북을 복도 쪽으로 다 돌리고 하랍니다. 노트북을 복도 쪽으로 돌리지 않는 친구들은 전부 다 면학실로 올려보내버립니다. 딴짓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본인도 느껴요. 그런 통제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통제 없고 아니야 엄마는 널 믿어. 아빠도 널 믿는다. 자랑스러워. 나중에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뒤통수를 어떻게 치는지요.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고요. 얘가 정말 공부하고 있는 건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아들, 딸한테 뭐 저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보일 처가 없잖아요. 걔한테 왜 잘 보여? 나는 훌륭한 아빠의 모습만을 보일 거야. 존경받는 엄마의 모습만 보여야지. 그러면서 잔소리 안 해. 엄마는 믿는단다. 사랑한다. 사랑 하나도 안 해.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 거고 성적 안 나오면 너 망한다. 그리고 제 이름이 주석인데요. 주석이보다 열심히 하잖아. 이런 생각해요. 아니 기준을 어디다 잡냐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요. 나 얘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 친구 관리도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저도 같이 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공부하다 뭐가 막히거든요. 이런 문제만 안 나온다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래요. 그래서 시험 잘 본 적 있었니? 한번 경험해 봐. 절대 그런 문제가 꼭 나오지 않니? 니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문제는 이상하게 나온다? 희한하지. 그러니 안 나왔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모의평가에 이게 나형 문제고요. 이게 가형 문제입니다. 가형 문제 19번, 29번. 자,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표현을 어떻게 바꿨는지 부모님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설명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A 더하기 6이 B 더하기 4 이렇대요.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2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2를 더해 준 게 2를 더해 준 거 이상이 B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 앞에 거에서 B에서 A를 뺀 게 2 이상이다. 아니면 얘를 넘겨보시면요. A에다가 2를 더한 게 B가 A에다 2를 더한 거 이상이다. 표현을 이렇게 바꿨더니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풀이 방법이라면 똑같은 문제라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똑같은 문제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정말 문제집을 제대로 풀고 있다면 이 문제 학생들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그럼 몇 번이고 반복했을 거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신나게 풀어줬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오답률 베스트 3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본인의 학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요.
한 놈만 패세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곳만 머릿속에 안 되면요, 문제를 외워버리세요. 그냥 풀이도 외워버리세요. 수학 뭐 이해 과목이다? 그거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수학은 이해 과목이었어요. 왜? 수학을 좋아했으니까요. 졸릴 때 수학 문제 풀면 잠이 깨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대학 가면요, 다 암기예요. 수학은. 수학과 수학교육과 대부분 다 암기입니다. 몇 천년, 몇백 년의 수학자들이 했던 증명을 암기하는 거지 제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이해와 적당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될 때는 암기의 방법을 이용하세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수학책을 암기하자. 역설이죠. 뭐 EBS 뭐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콘텐츠들이 정말 많거든요. 학생들 여기 1, 2학년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 1, 2학년 때 다른 거 돌아다니지 말고 EBS 홈페이지 와서 좀 돌아다녀 보세요. 아주 신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뭐 공부법, 알쓸신 공부법, 탐구 선택도 해보시고, 뭐 연계 교재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죠. 기출문제, 실전, 커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수시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별 추천도서, 아니 이런 거 챙기시라고요. 이런 거. 이거 언제 써먹어요? 여러분들 독서하잖아요. 1, 2학년들 생기부요. 생기부에 독서에 이런 거 넣으시라고요. 가서 클릭도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이런 자료를 쓰세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우수 사례, 올해 나온 거거든요. 학과별 학종 대비 방법, 이거 제가 찍었어요. 하나. 힘들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강의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방법까지, 면접 대비, 논술 대비 방법, 적성고사 대비, 경찰대 사관학교 특강까지 전부 무료예요. 아니 이렇게 무료 강의가 좋은데 이거부터 하고 사설 가세요. 다 했는데 헝그리, 아직 배고파, 더 수준이 있는 거 없어? 뭐 갈증나는 거, 그러면 사설 가서 채우세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가 있는데 이게 신나는 놀이터 아닙니까? 네. 저는 1,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은 필요한 것만, 너무 또 즐기시면 안 되니까 1, 2학년 학생들 좀 들어가서 자꾸 클릭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많은 친구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고 하세요. 막 친구들한테 좋다고 얘기하지 마. 얻는 게 있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뭐 학종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EBS 아까 여기 진로 진학 부산 팀이 있잖아요. 저희 EBS에서도 대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상담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상담글 올리면 저희도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갔다고 문자까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선생님들 다 담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어요. 콕 찍어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선생님들 있으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구청 와서 무슨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보는데 딱 요 말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불어요? 근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부나 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다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출발해보고 시도해보란 뜻입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 중에 공부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 공부를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시작해보자 라는 친구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려보시라고요. 계획을 잡고 목표를 먼저 잡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을 잡아서 실천을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움직여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목표, 계획,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공부 아직 시작 안 해본 친구들 많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1, 2학년 때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수시는 수시대로 대비할 수도 있고 정시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집에 가셔서 좋은 아빠 엄마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현명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청 많은 학부모님, 학생들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